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다시 말해서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계 기초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특징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이 특징을 파악하는데 쓰는 분석 도구가 통계량입니다. 통계량은 평균, 중앙값, 자, 최빈값, 편차, 분산 이 5가지를 말하죠. 평균은 관측지 합을 관측지 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n분의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중앙값은 순위를 가지고 그 중앙에 위치한 것을 찾는 거죠. 최빈값은 도수가 가장 많이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죠. 분산은 퍼져 있다. 그 차이를 가지고 보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A, 국어점수 합을 자, 시험 응시자 수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평균이죠. B, 자, 0점에서 100점까지 성적 분포 가운데 가장 많이 몰렸다. 그러면 최빈값이죠. C, 자, 서열을 세웠답니다. 순위를 매겼다는 얘기죠. 그 중간에 위치한 점수, 그러면 중앙값이죠. D, 흩어진 정도, 그러면 분산이죠. E,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크기나 정도, 이것은 편차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이 같은 문제는 NC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한 문제죠. 자, 이번에는 평균, 중위수, 최빈수, 대표값이죠. 이것을 찾는 연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평균값과 중앙값 차이를 갖다가 찾으라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흩어졌을 경우에는 범위를 잡습니다.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이죠. 자, 최소값을 먼저 봅니다. 최대값 체크하고 나서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죠.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죠. 자, 평균보다 중위수를 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우측에 대칭이 되게끔 잡으면 남는 놈은 6, 7이죠. 이거 두 개 평균 구하면 6.5죠. 평균도 6.5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값은 4번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중위수 구하는 방법. 데이터가 홀수일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한 놈이 중위수죠. 짝수일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 되게끔 잡아주고 남는 놈 두 놈 평균을 다시 내면 되죠. 260번. 자, 이 표를 통해서 평균, 중위수, 최빈수를 구하라 그러죠. 앞에서도 본 데이터죠. 자, 데이터는 서로 대칭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칭이 만들어지는 그 축에 자리한 놈이 평균이다. 이렇게 익혔습니다. 그러면 평균, 중위수, 최빈수는 70 언저리에 몰려있다는 얘기죠. 정규분포를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도수를 살펴본다면 이것을 구간으로 보고 각각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잡으면 되죠. 자, 여기 최소값과 최대값 잡습니다. 여기 최소값, 최대값 잡고 여기서도 최소값, 최대값 잡고 자, 최소값, 최대값 잡습니다. 최소값, 최대값 잡습니다. 그러면 50부터 90까지죠. 그래서 각 구간별 도수를 찾는 거죠. 그러면 전체 평균, 중위수, 최빈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261번, 자, 산인공이 공개한 문제입니다. 중위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러죠. 자, 중위는 순서를 재었을 때 그 중간에 위치한 가격을 말하죠.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262번, 자, 산인공 공개 평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내용을 주고 있는데 질문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가격용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통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최빈값에 대한 설명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증상이 나타난 정도, 이것은 척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죠. 자, 2번. 자, 1, 2, 3, 4가 있는데 2번과 4번을 보세요. 서로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 내림차순이고 여기도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자, 직원 수는 전체 11명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해당되는 놈 직원 6이 중앙값이죠. 4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